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사무분석 애널리스트 사업판다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도 이제 이슈가 끝나고 바이든이 매직 넘버 270표를 달성을 하면서 미국도 서서히 대선 이슈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전역에 바이든이 우세한 주에 기각 신청을 넣었지만 대부분 이제 기각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뭐 선거 조작 이런 주장은 좀 먹히지 않고 시장은 바이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국이 바이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금융시장 저번 주 금요일 주가를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가 다시 한번 24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좀 특이한 점은 외국인이 거의 8천억 가량의 물량을 대부분 빨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홀로 6,400억 정도의 매수세를 나서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털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피에 지금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고, 또한 현재 환율이 좀 무섭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은 현재 미 달러의 가치는 향후 떨어질 것이고 한화의 가치는 향후 상승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민주당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강세를 잡게 되면서,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더욱더 크고 넓게 그리고 길게 미국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 그리고 월가에서는 더 많은 양의 달러가 끊임없이 공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 주식이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주식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그런 관세 정책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협조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국의 주식이 더 가치가 높고 현재 원화의 강세가 계획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재 한국의 국채나 주식을 매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저번 주 금요일 코스피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강하게 뚫어올려서 11월 2일부터 시작된 그런 개표가 이어져서 트럼프, 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이날에 우세를 보인다는 그런 모습에 이제 전통 가치주들 그리고 뭐 대북주 그리고 전통 반도체 IT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가 이렇게 21선을 돌파를 했지만, 그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오르는 줄 알았는데 이제 바이든으로 다시 한번 강세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끊이지 않고 올라왔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이제 조금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고점에서 분위기를 바꾸는 이런 봉들이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이 같은 흐름이 끊지 않고 저 2458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때의 저점을 무조건 지켜주면서 올라가야지, 만약에 다시 한번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단번에 저번 주 끌어올렸기 때문에 2458포인트를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주춤하게 된다면 또다시 미래는 모를 수 있다 라고 보이고, 하지만 뭐 코스피가 지금 강세인 그런 모습에서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서 좀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반등세가 조금은 저조한 그런 코스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라고 좀 보이고, 바로 미국 금요일 다우존스 나스닥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다우존스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강하게 반등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고점에서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계속해서 고점에서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일으키고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는 점점 힘을 잃고 다시 한번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때의 고점을 강하게 채 나가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어, 고점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한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좀 보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보다 역시나 좀 강한 게 고점에 거의 근접을 했고, 다우존스보다 훨씬 더 좋은 봉들이 이렇게 고점을 높이면서 매수세가 더욱더 강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더 괜찮고, S&P 500도 뭐 다우, 나스닥 거의 비슷합니다. 유일하게 반도체 주들만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고, 반도체에 상당히 주를 이루는 대형 IT 주들이 좀 아이러니하게 바이든이 당선되면 상당히 대규모 규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등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현재 일반인들의 생각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바이든의 최대 수혜주가 모두들 생각하는 친환경 관련주, 풍력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등등 바이든이 미는 주식들은 모두 다 인터넷 검색을 해봤듯이 다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거고,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바이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환경 뭐 연간 10년간 66조 달러를 쏟아 붓는다더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지원이 약하거나 아니면 진짜 얘기했던 대로 6조 달러에 그친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실망을 해서 저번 3월, 4월 달 미 대선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시작한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의 랠리가 끝나고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금은 시장의 흐름과는 조금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차라리 반도체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한다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카드를 까봤더니 별로 규제를 그렇게 많이 심하게 하지 않더라. 이런 분위기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것도 주식시장의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현재 조금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예측하지 말고, 오히려 태양광 섹터, 풍력 섹터 많이 오른 10배, 20배 가량 오른 종목들을 처분하면서 현금을 차라리 갖고 있고, 현재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 좀 캐시를 갖고 있고, 다시 한번 흐름이 잡힐 때 저는 안전한 흐름에서 들어가는 것을 좀 추천드리지, 현재 신규 투자자들 중에서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진짜 이제서야 태양광을 투자해야겠다 하고 들어가면은 100이면 100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태양광 섹터들, 풍력 섹터들,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오른다고 했던 섹터의 주식들은 대부분 처분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대 때문에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많이 찍은 종목들이 질비하다.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보이고, 현재 니케이가 니케이 10년, 20년간 버블에서 29년 만에 고점을 재탈환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유동성으로 각국 전 세계 증시들이 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는 이 고점이 진짜로 역사적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좀 보이고, 대부분의 증시 상해 유럽 증시를 제외하고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증시들이 대부분 역사적 신고가 지점이기 때문에 현재 새롭게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조금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든 관련주로 뽑히는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CS 윈드, 그리고 CS 베어링, 두산중공업, 동국 SNC 등등 보시다시피 모두 다 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가장 적게 오른 섹터,
친환경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적게 오른 게 3배,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배,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7배,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10배, 뭐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거의 8배 가까이, 모두가 다 바이든이 되면 풍력과 친환경을 투자를 늘린다더라 하고 기대에 의해서 엄청나게 급등을 한 게 바로 지금 현재 그린 뉴딜 풍력 태양광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미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된 가치다. 여기서 바이든이 얘기했던 바이든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2020년 7월 기사인데,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청정에너지에 2,400조를 4년간 투자하겠다,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이건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현재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약 2,400조를 4년간 인프라 섹터에 투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태양광 섹터들 그리고 친환경 섹터들이 더욱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이제 당선 인사에서 4년간 2조 달러를 얘기했었는데 4년간 더 나아가서 5조 달러를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당선이 됐는데 4년간 2조 달러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재정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1조 달러를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되면 급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10년 후에 두산중공업이나 하나솔루션이나 뭐 CS 윈드나 베어링이나 어떤 세계 섹터에서 1위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걸 보고 난 10년 후를 보고 투자한다, 이렇게 되면 말이 되지만, 단기간에 바이든이 됐으니 2배를 먹을 거야 하고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에 가깝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많이 얘기했던 SK라는 주식인데 현재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이렇게 SK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에 상당히 안 좋은 뉴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을 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들은, 만약에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된다면 ITC 결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바이든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이 대선 전에 결과가 나와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된 상태에서 ITC에서 SK이노베이션 패소를 명하고 LG화학의 생소를 들어주게 된다면 이 SK그룹에 상당히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뭐 SK이노베이션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뭐 SK가 대부분 다 뒤집어 쓰진 않겠지만, 현재 33%의 지분을 SK가 SK이노베이션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치명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 섹터에서도 메인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이 ITC 최종 판결에서 LG화학에 손을 들어줄 경우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부품 소재 그리고 미국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지금 현재 그레이 에어리어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그런
소송 결과라도 빨리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딱히 들어올릴 이슈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이지.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K 종목은 지금 주가에서 팔 때는 절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대기업 중 우리나라 대기업 중 가장 빠르게 향후 미래의 트렌드를 가장 빨리 따라가고 있고 리딩 그룹에 현재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SK그룹이 최근 뉴스에서 11월 1일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해서 국내 최초 알리 100에 가입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SK그룹 모든 그룹이 지금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하는 이 ESG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ESG란 지금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가속화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블랙락 세계 1위 헤지펀드, 세계 1위 대체 투자 그룹인 블랙락에서도 현재 이 ESG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에는 모든 주식을 매도를 하고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늘 정도의 엄청난 투자 트렌드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는데 이 SK그룹은 삼성보다도 빠르게 지금 현재 이 기후변화 그리고 ESG 경영을 가속화한다고 최태원 회장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한국에서는 리딩그룹에 참여를 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주가는 10년 후면은 절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주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선거 전에 패닉셀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왜냐면 차트에서 이 무너질 때 이때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다시 복구를 해버렸고 SK 주식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거의 2020년도부터 거의 반년간 흘러내렸기 때문에 포기하고 전날 이탈할 가능성이 많다고 좀 생각을 했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뭐 털어버렸으면 다른 종목 찾으면 될 것이고 하지만 현재 계속해서 SK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지금 가격에는 팔면 안 되는 그런 염가의 가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향후 분위기에서도 상당히 리딩그룹을 차지할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우월한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현재 최근 반기 보고서인데 현재 SK 3분기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재무 뭐 살펴보고 들어가면 현재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서 상당수의 SK 종속 회사들이 엄청나게 너무나 많이 나와서 하나하나 짚을 정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상당히 다각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섹터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은 상당히 불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간단한 재무에서 유동자산이란 거는 1년 내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인데 40조 가량의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고 유동부채는 35조 가량이기 때문에 빚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좀 보이고 반기보고서에서도 영업이익에서 꾸준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좀 이익폭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적자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최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회 투자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리딩그룹의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믿으면서 투자할 가치가 상당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털리지 말고 꾸준히 모아서 향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